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조정인가 추세 하락인가, 외국인 한국 시장 이탈인가, 셀트리온 기대해도 되나?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과연 조정인가 추세 하락인가? 두 번째, 이번 주 외국인 매도 심상치 않다. 세 번째, 실적 장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기대해도 되나? 미국 시장 다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좀 밀렸는데 그나마 막판에 낙폭을 좀 좁히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 이상 빠지고 나스닥 지수는 2%나 빠지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연준의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파월이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치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물가 상승률을 2%로 고정시킬 계획이다. 완전 고용과 일치하고 인플레이션이 2%가 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죠. 중앙은행이 국제금리 상승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신호를 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16일과 17일 날 연준이 열립니다. 여기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시장에서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실질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이 금리 상승의 분위기를 잡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금리가 좀 올라오더라도 바이든 정부에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면서 경기를 살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공은 바이든 정부로 넘어간 것이죠.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과연 통과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 주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결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어쨌든 통과가 돼야 된다. 공을 좀 넘기는 것이죠. 금리는 어차피 올라오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부양책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를 살려라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 큰 폭의 조정 양상이 나오다가 그나마 막판에 가서 낙폭을 상당히 좁히는 모습으로서 연출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코스피 지수 0.57% 하락, 코스닥은 0.29% 하락인데 물론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낙폭을 좀 좁혔다는 의미에서는 그나마 방어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의 이러한 조정 국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 시장은 다음 주 11일 목요일이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까지는 어쨌든 시장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 전에 미국 시장도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은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만기일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장중에 많이 빠지는 이러한 상황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6일, 17일이죠. 그 다음 주 가서 연준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까지가 좀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국의 양회, 중국도 조금 지금 불안하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장은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중간 과정에서 어떤 조정 과정이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과정은 아니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에 따른 주가의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들 3,700억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1,100억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기관 투자가들을 8천억 팔았는데요. 오늘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죠. 오늘 같은 날에도 연기금은 또 매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헬스케어, 삼성바이오, 삼성 SDI, 현대차, 셀트리온 대부분의 주도주 맥락군들을 다 내다파는 모습이 있죠. 이것은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LG화학은 또 살려놓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금융주 쪽으로 또 단기 매매가 들어오는 상황의 액티브 자금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도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연금이 계속 내다 팔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서둘러서 사서 주가를 올릴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기금의 매도 이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이번 주 외국인들이 1조가 넘는 매도입니다. 기관 투자가 전체 9천억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매도를 외국인들이 했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관 투자가들 가운데서 이번 주에도 역시 연기금이 6,700억이나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를 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또한 이번 주 외국인들 매도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심상치 않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삼성 SDI, 현대차, 셀트리온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주도주 맥락군들을 다 내다 파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사는 종목군들은 LG화학을 빼고 나면은 대부분 금융주, 그 다음에 단기적인 재료가 있는 포스코 정도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소비 관련주 해서 현대백화점 뭐 이런 쪽 좀 사지만 여기서 큰 의미는 부여하기 어렵다는 측면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 특히 그나마 살아있던 액티브 자금들마저도 손을 좀 놓는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 투자가들 기대할 것이 없죠. 개인 투자자들만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탁금도 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건 수급 주체가 지금 없다는 상황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시장은 조정 과정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 따라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17일 연준이 열리는 그 시점까지는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뭐 3,000포인트의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시장의 돌파구를 어느 쪽에서 열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는 1.5%, 이 부분들보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10년물도 지금 1.5가 넘어가 있는 상태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훨씬 높이 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요 빨간 선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의 수준이잖아요. 이 수준을 이미 다 회복을 해 있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금리 상승의 속도가 최근에 너무 가파르다는 측면이에요. 이 각도가 너무 좀 가파르다는 측면이죠. 금리의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고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 부양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언제 통과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물론 경기 부양책 1.9조 달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2000년 2분기 때, 이때는 바이러스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국채 발행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국채 발행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고, 이번에 부양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채 발행 규모는 생각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 이 경제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이와 같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소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서의 속도가 빠른 금리의 상승은 주식시장한테 안 좋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이 경기에 좋아지는 부분들이 금리의 상승을 상쇄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온다면은 오히려 금리 상승은 경기가 좋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논리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 통과가 경기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을 지원을 받아서 소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비를 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가 살아났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고 공장을 돌리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들도 재고가 줄면서 기업들도 좋아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적 장세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어쨌든 경기가 좀 살아나는 국면이 나올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은, 아니 생각만큼 경기가 별로 안 살아났는데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부양책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GDP 성장률도 2분기부터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국면이 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금리 상승이 오히려 경기를 좋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지금 1분기보다는 2분기보다는 3분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접근을 해야 되고, 중국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파란색인데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즉 소비가 살아나느냐가 좀 중요한 것이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도 올라오고 있는 구도잖아요. 즉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경기는 살아난다는 측면이죠.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이번 양회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정책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크게 우리가 우려할 상황들은 아니다. 단 그러나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1분기에 물가와 금리가 강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또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주가가 당연히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2분기가 되게 되면은 금리나 물가가 꼭대기 정점을 통과를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중간에 결국은 미국의 중요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업들의 펀더멘탈도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진정이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경기 회복이 확장 국면으로 나아가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여기에 중간중간 변수들이 있고 또 기간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큰 아웃라인은 이러한 과정 중에 지금 이 중간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측면이고, 여기서의 변수는 경기가 얼만큼 살아나느냐, 또 미국의 부양책이 빨리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수치로 좀 나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것이 미국 시장에 특히 나스닥의 성장주 맥락군들이 큰 폭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채 비율이 많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앞으로 실적을 내다보면서 미리 부채를 땡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주 맥락군들, 소프트웨어, 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런 맥락군들 주도주들은 실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냐, 이것은 부채 비율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이 37%밖에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도 부채 비율이 37%밖에 안 되죠. 그 전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장 코스피 기업들의 평균적인 부채 비율은 얼마냐면은 115%입니다. 115%가 평균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했을 때 37%는 상당한 것이죠. 상당히 좋은 것이죠. 부채 비율이니까 낮을수록 좋은 것이잖아요. LG화학은 부채 비율이 112%, 현대차도 173%입니다. 카카오 5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역시 38%밖에 안 됩니다. 부채 비율, 금리 상승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그만큼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측면이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 상당하죠. 삼성전자 못지않은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주도주 맥락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서서히 바닥에서 움직임이 안정적으로 전개가 되면서 하나씩 나오는 과정이죠. LG화학도 오늘 또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닥을 확인해주는 모습이잖아요. 셀트리온도 이제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는 여기서는 겁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잖아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실선이 되겠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통회사잖아요.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거보다 가장 높은 수치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의 핵심은 뭐냐면은 세 가지 측면이죠. 원래 첫 번째는 뭐냐면 램시마 SC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플라임하고, 세 번째는 바로 히든 카드인 레키로나주잖아요. 이 세 가지 부분이 원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기존 제품들은 안정적인 구도가 하에서요. 따라서 이 램시마 SC 같은 경우 앞으로 유럽 주요 7개국 기준으로 약 연간 1조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램시마 SC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전 시장을 모두 통합해서 다 잡아먹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유럽의 11개 국가에 약가 및 환급가 승인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6개국에 이미 출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유럽의 주요 5개 국가죠. 이 중에서 3개 국가, 독일, 영국, 프랑스에는 이미 출시가 완료가 되었고, 이번 1분기죠. 3월 안에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해서 유럽의 주요 5개 국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다가 네덜란드와 벨기에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이제 램시마 SC의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플라이마잖아요. 이것도 역시 보시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럽의 시장 규모가 약 4조 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이미 2분기부터는 순차적으로 출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특히 고농도 제형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럽 시장의 고농도 제형이 59%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2분기 내에 독일, 스페인 등 7개국, 시장의 42%잖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등 7개국에서 14개 국가에 대해서 90% 이상의 유럽 시장에 올해 내로 진출을 할 것이다, 출시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든카드가 바로 레키로나주잖아요.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 EMA 승인 이전에 도입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이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서서히 주가에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실적은 이 히든카드인 레키로나주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최대 매출 3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레키로나주는 신약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50%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업이익도 최소한 1조가 더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으로서 기존의 이제 시각들이 국내에서 증권사들이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서서히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닥권에서 좀 힘든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기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내를 가지면서 보유의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